뭐 일단 2명 오면 되니까 영지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문제 나눠준 거 먼저 4번, 5번이 좀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4번, 5번을 먼저 풀어주고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1, 2, 3번은 다 맞아서 자, 두 문제 풀고 시작할게요. 자, 두 문제 풉니다. 자, 갑시다. 자, 그냥 문제만 풀게. 자, 양수 K에 대해서 fx가 2kx 세제곱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8x 마이너스 2야. 자, 3차 함수 나왔고, 그지? 3차 함수 나왔고, 문제는 k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k 값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서 내가 지금 밑에 있는 거 박스를 메꿀까? 박스를 채울까? 아니면 그냥 이걸 풀까? 박스를 채울까? 그래, 박스 채우는 문제니까 박스 채웁시다. 이거 얘가 푸는 대로 한번 풀어줄게요. 자, 이게 내 풀이랑 좀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니네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평상시 우리가 풀던 방법이랑 조금 다르지, 그지? 자, 0에서 3까지 최대값 12를 갖습니다. 0에서 3까지만 그리란 얘기고 최대값 12를 갖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갈게요. 자, f'x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지? 미분한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이거를 묶은 거야. 인수분해 한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러면 x가 3일 때는 일단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x가 3일 때는 기울기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요 kx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랑 이게 만약에 중근이 돼버리면, 즉 x가 3은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쟤는 딱 봐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가 뭐 3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일 수도 있는 거지. 이건 모르는 건데, 이건 모르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얘도 x가 3으로 묶여버리면 이 상황은 x-3이 중근이 돼버리는 거거든. x-3이. 그래서 x-3이 중근이 돼버리면은 얘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 0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수 있잖아. 그지? 두 번째 그래프.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K가 얘가 3분의 1이면 3분의 1로 묶어 빼면서 얘가 3 돼가지고 중근돼 버려요. 그래서 K는 3분의 1인 경우를 제외하고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이렇게 된 거야. 맞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얘가 중근을 갖는 걸 빼낸 거야. 그래서 얘가 가가 3분의 1이지. 그지? 가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치?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상황은 얘가 양수냐 음수냐로 논하는 문제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로 이렇게 되는 그래프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3분의 1하고 0 사이, 즉 0에서 양수 범위일 때 이거 그림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는 3분의 1이 맞고요. 가는 3분의 1이 맞고, 그 다음에 왜 두 개밖에 안 풀었을까? 세 개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얘는 K가 양수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받고 시작했네? K는 아예 양수라고 못을 받고 시작했어? K는 양수라고 나왔니, 문제에서? 아, 양수 K라고 나왔구나. 아, 미안하다. 양수 K라고 나왔네. 그치? 양수 K라고 나왔네. 그러면 일단 가는 3분의 1이고요. 그치? 가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 0에서 3 사이에 f'x가 양수이므로 함수 fx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닫힌 건 0에서 3 사이에 f'x의 최대값은 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K가 아까 전에 f'x가 얼마였냐? 아, 이게 되게 복잡하네. 불편하네. 얘가 지금 6 곱하기 y', 6 곱하기 kx-1, 여기에 x-3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K가 0에서부터 3분의 1까지라면, 그지? 0에서부터 3분의 1까지라면, 얘가 0에서 3분의 1까지야. 그럼 묶어 빼면은 얘는 여기가 지금 얼마로 떨어지겠냐? 얼마로 떨어지는 거야, 이거?
얘가 3이고 얘가 k분의 1이잖아, 그지? k분의 1이고 얘가 3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k분의 1인데 k가 0에서 3분의 1까지면 얘가 되게 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3인 거죠. 그 다음 여기가 k분의 1인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요 상태라는 거지 지금, 요 상태. 그래서 fx는 0에서 3까지는 0에서 3까지 요만큼은 증가 상태를 만들 것이다. 증가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fx의 최대값은 나니까 나는 여기가 제일 클 때, 즉 f3이다. f3이 최대값이다. 그치? f3이 최대값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해가지고 이제 왜 이래 야야 카톡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얘는 나를 이제 F3이라고 보고요. F3이라고 보고 아까 전에 그 원식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얘를 10이라고 놓고 풀었는데 K 값이 이 안에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K는 3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대놓고 푼 거지. 대놓고 푼 거죠. 지금 이 상황만 이해시키면 될 것 같은데, 박스는. 그쵸? 상황만 이해시키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가가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보다 크면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3이 되는 거지,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k분의 1이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치? 아예 대놓고 여기 k분의 1이라고 나왔네, 그치? 자, 여기 k분의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0부터 3 사이라고 했으니까 0이 요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를 0에서 3까지만 제한했으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콕 찍고 뚝 떨어져서 여기까지 가는,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여기가 이제 12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k분의 1일 때가 극대를 갖습니다 라고 그래프 상태를 지금 증간표를 이용해서 보여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증간표를 그리지 않아도 이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어야지. 그치? 내가 평상시에 저 증간표 안 그리고 요거 우리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k분의 1을 집어넣고 그게 10이다라고 놓고 이제 풀어라. 요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fx가 닫힌 거 0에서 3까지 최대를 가질 때 k가 얼마일 때냐면 그러니까 x에다 얼마를 넣는 거야. x에다 k분의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x에 k분의 1을 넣어서 그때 최대값 10이다 라고 놓고 k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뭐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박스가 메꾸는 게 말이다. 박스 메꾸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풀던 방법이 아니라 이런 증간표 그래서 풀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래프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이제 쉽게 풀었기 때문에 아마 요렇게 나왔을 때 좀 헷갈렸을 거야. 헷갈렸을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풀 수도 있다. 요렇게 풀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왜 이래 오늘? 자, 요겁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fx와 x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 x좌표가 2t, 0t일 때 f'4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프를 이해해봐. 그래프를 얘기해봐. 지금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치?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 x좌표가 -2t랑 t랑 0이랑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쪽이 좀 더 멀다는 얘기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야. 그러니까 요만큼 한 칸, 이만큼 두 칸이니까 여기가 -2t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일 거라고, 지금. 이해되죠? 네, 요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요런 그래프가. 자, 그러면 f' 사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가 fx를 얼마로 잡고 시작하면 되냐면, 이 -2t일 때, 0일 때, t일 때 x축과 만나니까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2t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예요.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f'x가 지금 마이너스 2t랑 0이랑 t에서 x축과 만납니다라고 해놓고 fx를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그쵸?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요걸 풀면 우리가 3차식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집니다. 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미분을 할 건데 먼저 정리를 할까? 니네 편한 대로. 원래는 이거 그대로 놔두고 정리해도 되는데 어차피 다 그 곱셈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어차피 다 곱셈 공식 풀어야 돼. 그러니까 정리해놓고 하는 게 나을 거야. 자,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요거 풀어버리면 x제곱에 플러스 t에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t, 아이고 이거 x 빠졌다, tx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y 프라임은, 자, y 프라임은요, y 프라임은 요거 3x 제곱에 플러스 2tx에 아이고 2t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y 프라임인데, 그치? 얘가 y 프라임이야. 근데 문제는 y 프라임에다가 얼마 넣어서 최대값 구하세요? 4 넣어서 최대값 구하세요야. 그치? 별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f 프라임 4를 그냥 대놓고 구합니다. f 프라임 4를 대놓고 구해요. 그럼 얘 4 넣고 4 넣으면 되잖아. 그럼 4 넣으면 얼마야? 16에 3이야. 아우 진짜 16에 3, 36, 18에 48. 그 다음에 플러스 8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그죠? 맞지?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그러면 여기 t 얼마겠니? 여기 t 얼마야? 여기 2인가요? 여기 2죠. 그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딱 봐도 x 값이 2니까 뭐 당연히 여기는 2 넣었을 때 최대겠죠.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48 플러스 16 그다음 마이너스 2, 4, 4, 2, 8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8이니까 16, 56 있네요. 그죠? 56 이렇게. 그래서 맥시멈 값 56. 맥시멈 값 56. 이렇게 됩니다. 증간표로 푸는 게 익숙해져야 되느냐를 물으면 나는 뭐라 할 말은 없어. 나는 증간표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증간표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읽을 줄만 알면 되잖아. 읽을 줄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증간표를 잘해라 못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증간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얘가 뭘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잖아. 그치?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건 그래프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요 5번 문제 이해된 사람들 손. 요거 5번 문제 이해된 사람들 손. 얘들아 빨리 들어야 돼. 오늘 할 얘기 존나 많아. 빨리 들어야 돼.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네. 자, 오늘 진짜 할 얘기가 많거든.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드디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미분의 활용 첫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분 활용, 도함수 활용 뭐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래프 문제야.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극대 극소 어딥니까? 극대 높이 얼마예요? 극대 극소 높이 얼마예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니? 그 다음에 함수 잘라놓고 여기서 y값 제일 큰 거 어디니? y값 제일 작은 거 어디니?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은 전부 다 그래프 하나 그려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프 하나 그려놓으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야. 근데 실제로 이 미분이라는 걸 활용하는 단계가 이제 실생활 응용 문제겠지. 실생활 응용 문제. 그 실생활 응용 문제의 첫 단계입니다. 실생활 응용 문제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의 국어 능력 테스트가 될 거예요. 자, 참고로 오늘 배울 내용을 수업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다 깔아놨어요. 내가 앞 수업에서 밑작업들을 전부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는데 못 알아듣는 애들은 없을 거야.
지금까지 복습만 잘 돼 있었다면 물론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못 알아들어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속도가 속도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속도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속도, 가속도.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속력의 개념과 속도의 개념은 조금 다르지. 그치? 요즘은 학교에서 이거를 좀 배우긴 하더라. 속력과 속도. 속력과 속도의 개념은 조금 배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속력이라는 놈과 속도라는 놈은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얘도 당연히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차를 탔어. 근데 그 앞에 계기판에 보면은 계기판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차 하긴 니는 차 운전을 안 해봤죠? 아니 아빠 차 다 타봤잖아. 이씨. 그럼 여기에 이제 뭐 RPM 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속도 게이지 있고, 여기 조그맣게 주유 게이지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속도계라고 부르죠. 속도계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속도계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 잘못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0에서부터 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쭉 올라갈 텐데, 이거는 속력계입니다. 속력계. 그러니까 속도계가 아니에요. 지금 저거는. 이거 왜 이런 느낌이냐면, 내가 시동을 걸고 말이다. 내가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에 놓고 붕 밟았어. 그럼 차가 어디로 튀어나가겠니? 앞으로 빵 튀어나가겠지. 그래서 앞으로 빵 튀어나가서 얘가 속도가 100을 찍었어. 속도가 100을 찍었어. 그러면 그건 속도가 100인 거예요. 네, 킬로미터 per hour. 자, 그래서 100km per hour의 속도를 찍었다고 치자. 그거는 속도, 속력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기어를 후진해 놓고 빵 밟았어. 그럼 어디로 튀어나가겠니? 뒤로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치? 뒤로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럼 뒤로 빵 해가지고 이것도 속도계가 올라갑니다. 뒤로 가는 후진 속도도 나와요. 그래서 쭈앙 가가지고 이게 100을 찍었다고 치자. 그럼 이제 뒤로 100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얘는 둘 다 크기는 가지고 있어요. 즉 빠르기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빠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더 추가된 개념이냐면 방향이라는 게 추가된 개념이야. 방향이라는 거. 방향. 즉 앞으로 100km로 달리면 플러스 100이야. 속도. 그렇지. 플러스 100이야. 근데 뒤로 후진 놓고 빵 밟아가지고 100으로 달리잖아? 그거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개념은 부호가 붙어야 돼. 부호가. 아유, 부호는 뭐냐? 부호가 붙습니다. 부호가. 그래서 앞으로 100으로 달리느냐, 뒤로 100으로 달리느냐. 뭐 혹은 나중에 진짜 이거는 뭐 우리 반에 그런 애는 없겠지만 기백을 배운 애들은 45도 방향으로 어떻게 달리냐, 뒤로 60도 방향으로 어떻게 달리냐 이런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원래는. 원래는. 그래서 이 속도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속력의 개념에다가 플러스 방향을 추가한 겁니다. 방향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벡터 값입니다. 속도는 벡터 값이에요. 이거 뭐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는 스칼라인데, 스칼라는 당연히 크기만 있는 거예요. 빠르기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앞으로 100으로 가든 뒤로 100으로 하든 빠르기 100만 있으면 돼. 100. 그러니까 속력을 줬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야 속력이 얼마야? 그러면 100이요. 그러면 100이구나. 그럼 100만큼 빠르게 달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밖에 모르는 거야. 이 새끼가 앞으로 100만큼 뛰어나가고 있는지 뒤로 100만큼 뛰어나가고 있는지는 속력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는 플러스 속도다 마이너스 속도다 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고전적인 방법 그대로입니다. 즉 좌우로 움직이는 거라면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니네들이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예요. X축 기준으로 했을 때 수직선상으로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인 건 똑같습니다. 니네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걸 뒤로 간다고 그러고 이걸 앞으로 간다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오른쪽으로 튀어나가면 그건 플러스고요, 왼쪽으로 튀어나가면 그건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고전적인 방법으로 또 위아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위아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위아래를 X축을 기준으로 위로 간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속도를 갖고요. 아래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속도를 갖습니다. 그럼 대각선은 어떻게 되나요? 대각선은 표현하기가 상당히 꼴랑꼴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지고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백을 배울 때는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X축, Y축, Z축 해가지고 X, Y, Z축 해가지고 이제 뭐 X축으로 몇 도 갔니? 그 다음에 Y축으로 또 몇 도 갔니? 해가지고 얘가 얼만큼 갔니? 띠디디디디디디디 때려가지고 뭐 X축으로 얼만큼 가고 Y축으로 얼만큼 가고 Z축으로 얼만큼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나온 방향을 정확하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요. 물론 이거를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은 이제 본격적인 기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 오바고요. 여기까지 가는 건 오바고, 지금 너희들이 다룰 거는, 지금 너희들이 이 미분 단원에서 속도라는 개념을 다룰 때는 좌우로 가느냐 위아래로 가느냐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대각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니네들한테 입체를 논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의 속도를 가질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의 속도를 가질 것이다. 뭐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에 있는 계기판은요, 속력계라고 부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얘는 앞으로 가도 100에 꽂혀 있고 뒤로 100만큼 달려도 100에 꽂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할 수 없어요, 자동차 속도계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동차 속력계가 되는 거죠. 자동차 속력계. 뭐 단순하게 이제 속도의 개념을 표현을 하자면, 단순하게 속도의 개념, 속력의 개념을 니네한테 표현하자면 요런 얘기가 되는데, 근데 잘 들어봐봐요.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으면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 잘 들어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산이 있어. 자, 산이야, 산. 여기가 A 지점이고요. 여기가 B 지점입니다. 자, 여기가 A 지점이에요. 여기가 B 지점이에요. 이게 산이야, 산. 산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여기서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자, 자전거를 끌고 가요. 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간다. 그지? 올라간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 갔다가 다시 내려간다. 산 밑에 뭐 계곡이겠지, 이 정도면. 자, 계곡에 들려서 다시 기어 올라간다. 그 다음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그것 어떻게? 거의 자유낙하로 떨어지겠죠. 죽을지도 몰라. 자전거 타고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뚝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go to die지, 이거는. 근데 니네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이런 느낌인 거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평균 속력인 거예요. 평균 속력을 배우죠. 평균 속력. 이 평균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가는데 총 3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3시간이 걸렸어요. 오케이? 총 3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이 길이들을 내가 다 계산해 보면요. 이 길이들을 다 계산해 보면 얘가 100km래요. 그죠? 100km래요. 100km.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총 걸린 시간이 우리가 3시간이지. 그지? 3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총 거리가 100km야. 그럼 니네들 이거 배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속시. 이식 하나 가지고 해결할 거거든? 이식 하나 가지고 해결할 겁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잘 들어봐. 이 거리를 지금부터 이 거리를 x로 할 거예요. 95%의 문제가 거리를 x로 줄 겁니다. 물론 높이가 나오면 h로 바꿀 수 있어요. 높이는 h라고 쓰기도 하잖아, 그지?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변수 이름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자, 거리를 내가 x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리는 속력을 v라고 할게요. v. 속력이든 속도든 뭐 그냥 v라고 합시다. v. 곱하기, 이제 문제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t예요. t. 그러니까 x는 vt라는 놈이 나오는 거죠. x는 vt. 그래서 우리가 뭘 따진 거냐면 속력은요.
속력은 얘는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시간분의 거리가 돼요. 속력은.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를 얘기하죠. 이때 잘 들어봐. 이때 뭘 얘기를 할 거고,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속력은 전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걸리는 총 거리와 총 시간을 가지고 평균된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평균 속력 혹은 속도라고 합시다. 좀 혼용해서 쓰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질 거니까 평균 속도라고 할게요. 평균 속도. 그럼 평균 속도는 얘는 델타 시간분의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된 거죠.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총 움직인 시간분의 총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맞지? 되게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되게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식은 중학교 때 배워온 것이고, 이 식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저게 왜 저렇게 되나요? 나한테 물어봐봐야 소용없어. 그치? 나도 저렇게 배웠고, 니네도 저렇게 배웠고, 왜 저건지 뭐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외웠어. 자, 그래서 이거를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중요한 건 잘 들어봐봐. 내가 자전거를 낑낑낑낑낑낑낑 끌고 올라가겠지, 여기까지는. 그지? 그냥 끌고 걸어 올라갈 거야. 타고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니? 그치? 살살살살 걸어 올라가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가, 여기 정상쯤 왔을 때 이젠 타겠지. 그래서 타고 내려가겠지. 그 다음 여기서 탄력 받아가지고 요만큼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여기 어딘가서부터는 또 낑낑낑낑낑 끌고 올라가겠지. 그 다음 여기 정상에서 딱 올려다 본 다음에 야, 신나겠다 하고 그냥 뚝 떨어지겠지. 쑥 떨어지겠죠. 그렇죠?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이 총 3시간인 거야. 그래서 걸린 시간이 총 3시간이고 움직인 총 거리가 100km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들 1.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들 1.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마. 제발. 좀 말 좀 들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들은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냐? 자, 여기는 걸어 올라가고요. 여기는 좀 타고 올라가고 여기도 좀 탔겠지? 그 다음에 여긴 걸어 올라가고 여기는 거의 자유낙하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분 지어놓은 거 이 덩어리들만 봐도 각각의 어떤 속도들은 전부 다 어떻겠니? 다 다르겠지. 그치? 당연히 여긴 느릴 것이고 가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점점 느려질 거야. 그지? 점점 느려질 거야. 그러다가 여기 올라가서는 딱 떨어지는 순간 좀 빨라지겠지. 그지? 좀 빨라질 거야. 그래서 최대로 빨라졌다가 다시 쓱 올라가면서 느려졌다가 여기서 다시 낑낑낑낑 느려지다가 여기 올라가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뚝 떨어지니까 여기보단 여기가 빠르고 여기보단 여기가 빠르고 여기보단 여기가 빠르고 여기보단 여기가 빠르고 여기 딱 도착하는 순간 딱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었던 거야. 속도가. 순간순간이 속도가 다 다른 거지. 속도가. 그래서 여기라는 점, 그러니까 P라는 점과 Q라는 점과 R이라는 점, 요 세 가지만 봐도, 요 세 점만 봐도 속도라는 그 크기는 달라. 순간적인 속도는 달라. 즉, 이 R점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이 R점을 통과하는 바로 딱 그 순간의 속도는 굉장히 크겠지. 그치? 뭐 시속, 음속을 뚫을 수도 있어. 죽을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완전히 다른 개념. 자,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서의 순간적인 속도와 여기서의 순간적인 속도와 여기서의 순간적인 속도가 전부 다 다를 것이다. 그지? 다 다를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복선을 깔았다고 그랬다. 니네 미분 내가 가르치는 처음 시간에 뭘 얘기를 자꾸 했었냐면
합성함수 미분을 하면서 내가 요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기억이 나주면 좋겠거든. 뭘 얘기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예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걸 미분한다. 응? 이걸 미분한다. 그러면 y 1제곱이니까 요거 미분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y 1제곱이니까 미분하면 1 나오는 거죠. 그죠? 원래대로 우리 처음에 배웠던 대로. 그러면 y 1제곱은 미분하면 1인데 내가 지금 기준이 x에 관하여 y를 미분한 거잖아. 그지? x에 관하여. 그러니까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순간적인 x 증가량분에 내가 지금 미분한 건 y예요 라고 표현해 주라고 그랬었어. 맞죠? 그러면 이제 얘 미분하면 얘는 4x가 되는 거고 d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3에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뭐 어차피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약분해 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dx분의 dy dx 자 얘는 4x 플러스 3이에요 라고 씁니다 라고 내가 되게 많이 강조했었어.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는 사람 O. 이거 기억나는 사람 O. 오. 이거 기억나는 사람 O. 아무도 안 나? 그때 설명하면서 이건 아예 그냥 미분의 생기초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미분을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물론 뭐 몰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부터 문제가 돼요. 지금부터 잘 들어봐봐요. 자, 그래서 요 스몰 dx와 스몰 dy라는 걸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순간적인 x 증가량, 순간적인 y 증가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델타 x를 존나 좁혀가지고 간격을 거의 0으로 보내서 x 증가량을 거의 0으로 보내서 dx라는 순간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구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x당 y의 변화율, x당 y의 변화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를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델타 t를 즉 시간을 거의 0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거의 0으로 붙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를 구하면 우리는 dt분의 dx 즉 시간당 거리의 변화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는 시간당 거리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얘를 순간 속도라고 부릅니다. 순간 속도. 즉 t에 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시간당 거리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당 거리의 변화율. 그러면 이거는 뭐 시간당 높이, 시간당 부피, 시간당 반지름 등등등등 존나 많이 쓸 수 있어요. 진짜 많이 쓸 수 있어요. 니네들이 지금부터 써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dt분의 dr 뭐 얘는 그냥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돼? 시간당 반지름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죠. 뭐 이런 느낌이죠. dt분의 dr 뭐 r은 반지름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dt분의 뭐 dh 그러면 얘는 시간당 높이의 변화율, 시간당 순간적인 높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dt분의 ds 그러면 얘는 넓이를 많이 쓰기도 하니까 s는 넓이. 그 다음 뭐 dt분의 dv 해가지고 얘는 부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부피. 뭐 혹은 이게 속도면은 뭐 가속도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일단은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을 지금부터는 시간에 대한 식으로 만들 거예요. 시간에 대한 식.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 자, 잘 들어봐봐요. 그러니까 이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변수가 바뀌었다는 거야. 변수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면 x가 얼마냐에 따라서 y의 결과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y가 바뀌는 거야. 즉 x를 얼마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였거든. 그래서 x에 관한 함수라고 얘기하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유리무리 지수로 삼각함수, 이 모든 애들은 x를 바꾸면 y도 바뀌어서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x에 관한 함수라고 배웠지. x에 관한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x였던 거야. 내가 x에 3 넣었을 때 y 얼마 나오는지 궁금한 거고, x에 5 집어넣으면은 y가 어떻게 바뀌는지, y가 어떤 값을 갖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라고. 그쵸? 근데 이제는 변수를 시간으로 바꿀 겁니다. 시간으로 바꿀 거예요. 시간당 얼만큼 움직였느냐. 내가 3초 움직였어? 그러면 저만큼 가 있겠네. 5초 움직였어? 그럼 갔다가 백해갔다. 7초 후에는 얘가 올라가겠다? 3초 후에는 떨어지기 시작하겠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시간으로 바꿔버릴 거야. 시간으로 바꿔버릴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니네들이 마탱이가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들이 전부 다 x에 관해서 이제 y를 구하는 함수였는데, 이제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걸 왜 이렇게 또 x라고 써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아주 좋은 것들도 많을 텐데,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무슨 식을 줄 거냐면 이렇게 줄 겁니다. x는 5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거리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거리식. x를 거리로 줄 겁니다. 이렇게 거리. x를 거리로 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문제에서 이 변수 이름을 정해 줄 거야. 거리를 뭐 x로 하자. x를 거리라고 하자. 거리 x의 식은 거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줄 거야. 그러니까 뭐 니네가 꼭 저걸 보고 저건 무조건 x는 거리인가요?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 뭐 x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어. 다른 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한 95% 이상의 문제는요. 99%예요. 99%의 문제는 x를 거리로 줄 거야. 거리로. 그러면 거리가 결과야. 이제 거리가. 뭐가 변하면 시간에다가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바뀔 거예요. 거리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거리식이 주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변수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변수는. 자, 그러면 이제 변수가 시간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변수가 시간이라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얘네들을 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거리의 변화율을 구하면 뭐가 나오겠느냐. 뭐 단순한 얘기죠, 이제. 자, x 1제곱이니까 미분하면 얼마야? 1이지? 곱하기 내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dt분의 내가 x 미분한 거니까 d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거 10t 나올 건데 물론 dt분의 dt가 붙을 거고 더 빼기 2 붙으면서 dt분의 dt가 붙겠죠. 이렇게. 그런데 dt분의 dt는 어차피 이거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러면 이제 순간적인 시간분의 순간적인 거리잖아. 그지? 즉 시간당 거리의 변화율. 요걸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른다? 속도라고 부릅니다. 속도. 벨로서티 새끼들아. 영어 이 자식아. 속도라고 부른다. 물론 이 속도는 어떤 속도냐면 순간 속도를 얘기합니다. 순간 속도. 그래서 V는 10t-2다. 10t-2다. 라는 식을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시간당 거리가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 시간당 정해진 시간 1초당 얘가 100m 가는 거랑 시간당 200m 가는 거랑 시간당 300m 가는 거랑 누가 더 빨라? 300m 가는 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변화율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준에 비해서 분자가 얼마나 커지냐 작아지냐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변화율이. 그러니까 시간당 거리가 얼만큼 변하느냐. 시간당 거리의 크기, 변화율. 근데 그거를 우리가 리미트를 이용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순간적인 시간에 순간적인 거리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순간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t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한 번에 설명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별거 없어. 그리고 이걸 니네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나는 미분 처음 가르칠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 처음 가르칠 때부터. 복선 쩔지, 그지? 봤어? 이 새끼들아? 복선 쩔죠. 그래서 dt분의 dx를 이해했길 바래. 나는 지금 분명히 dt분의 dx라는 걸 저번 달 초부터 가르쳤어. 저번 달 초부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속도라고 하면요. 속도는 다시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이제 미분한 거거든. 미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미분한다고 칠까? 얘를 미분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자, 얘는 이제 v1제곱이 된 거지, 그지? 그럼 v1제곱 미분하면 얘는 다시 한번 dt분의 dv를 구할 수 있습니다. dt분의 dv. 그럼 dt분의 dv는 요거 10t 미분하면 10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는 0이니까. 어차피 dt분의 dt 붙은 거야, 지금 이거. dt분의 dt 약분해서 없앤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율. 그러니까 가속도가 3이야, 얘들아. 가속도가 3이야. 그럼 얘는 빨라지고 있는 거니, 느려지고 있는 거니?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럼 가속도가 0이야. 가속도가 0이면 우리는 이걸 등속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빨라지지 않고 그 속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지? 가속도가 0이야. 그러니까 더할 가야, 더할 가. 가속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 가짜가 더할 가짜라고, 더하다. 그러니까 속도가 얼만큼 더해지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크면 속도가 빡빡빡 빨라지는 거고, 가속도가 음수면 속도 자체가 작아지고 있는 거죠. 속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된 사람들 손? 오늘은 약간 딜레이가 좀 있나 보네. 오늘은 대답하는 속도들이 조금 느려. 못 알아들어서 이러는 건가? 못 알아들어서 이러는 건가? 또 알아듣긴 또 다 잘 알아들었나 보다. 대답 잘하는 거 보면. 알아듣긴 다 알아들었나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속도,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자, 문제를 조금 쉽게 풀기 위해서, 문제를 자, 좀만 더 쉽게 풀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제 니네들한테 무슨 식을 주어질 거냐면 거리식이 주어질 겁니다. 거리식이 주어질 거예요. 자, 거리식이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x는 해가지고 주어질 거야. x는 해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4.9 t 제곱에 플러스 35 이렇게 주어질 거야.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니까 얘는 거리식이 x는 마이너스 4.9 t 제곱에 플러스 35예요. 그러니까 얘는 t에다 0 넣으면 시작할 때 0초일 때, 야, t는 음수 안 들어가는 거 알지? 야, t에 음수 들어가면 진짜 그거 다 봤다. 와, 시간 음수 들어가는 새끼들은 진짜 어떤 새끼들인지 모르겠어. 크게 될 놈이야. 그 새끼들은 타임머신을 만들 새끼들이거든. 수학사의 한 획을 긋는 새끼들이지. 시간에다가 음수 들어가는 만행을 저지르지 마라. 알겠니? 내가 진짜 노파심에 하는 소리야. 노파심에. 우리가 그 정도 바보는 아닌데. 자, 그러면 t에다 0초를 집어넣으면요. 0초를 집어넣으면 처음 시작해서 속도를 얼마로 시작한 거야? 35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는 순간의 어떤 거리는 35에서 출발하는 거죠. 아, 이 거리니까. 35m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35m에서. 내가 위에서 이게 물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 높이가 35인 거예요. 시작 높이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가 지면이면 여기에 35m가 있는데 35m에서 내가 물체를 준비 이러고 있는 거야. 준비
맞지? 0초일 때. 시작할 때. 그러면 이거를 미분하면 dt분의 dx를 구해서 속도식을 바로 구합니다. 미분을 한번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8t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9.8t. 마이너스 9.8t. 자, 뭐 인위적으로 만든 거긴 합니다. 마이너스 9.8. 중력 가속도라는 건 알지? 이 빙구들아, 알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떨구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0초일 때는요. 0초일 때는 속도가 0인 거예요. 왜? 멈춰 있으니까. 속도가 0이면 멈췄다는 뜻인 거야, 얘들아. 속도가 0이면 순간적으로 멈추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치? 요 얘기는 내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다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하면 얘는 dt분의 dv, 즉 가속도, acceleration, 자 마이너스 9.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9.8로 딱 떨어졌다는 얘기는 계속 초당 속도가 계속 얼마씩 떨어진다는 얘기야. 9.8씩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9.8. 이거는 마이너스 9.8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자면 우리 애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자면 얘는 점점 빨리 떨어지는 느낌인 거지. 점점 빨리 떨어지는 마이너스 9.8하고 요거 2초일 때 요거 속도 한번 봐봐. 2초일 때는 얼마니? 2초일 때는 19.6일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19.6. 그럼 마이너스 9.8하고 마이너스 19.6의 차이는 뭐냐면 9.8과 19.6은 절대값 씌우면 19.6이 커. 하지만 이 앞에 붙어있는 부호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방향을.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는 거지. 뚝 떨어지는 거지.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 점점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점점 빨리 떨어진다는 느낌 이해되지, 그치? 그렇지. 떨어지는 게 아래 방향이라서 마이너스로 한 거야, 지금. 그런 고전적인 어떤 방향과 좌우,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위, 아래 이 방향은 그대로 쓸 거야. 그래서 위는 플러스고 아래는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고 왼쪽은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전적인 어떤 해석 그대로 가져갈 거야. 그대로. 헷갈리지 않아도 돼, 이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체를 위에다 올려놓고 뚝 떨어뜨렸으니까 얘는 점점 지면을 향해서 떨어지겠지? 맞지? 그러니까 속도 자체는 계속 무슨 수여야 되는 거야? 음수여야 되는 거야. 대신 빠르기는 빨라지는 거지, 점점. 왜? 마이너스 9.8. 지구가 계속 땡기니까. 점점 땡기니까. 그래서 시간당 9.8씩 속도는 속력은 빨라지는데 방향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9.8씩 작아지는 거야. 와, 요거 커진다, 작아진다의 느낌이 아닌데, 그지? 커진다, 작아진다의 느낌이 아닌데. 일단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면에 도달할 때는 높이가 0 되는 거죠. 그죠? 지면에 도달할 때는 높이가 0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들 3?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들 3?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대부분 이제 말로 설명하고 말을 이해했느냐를 지금 물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런 얘기들을 한번 해 볼게요. 자, 5분만 쉬었다가 계속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오디오는 끌게, 얘들아.
해볼까요? 다들 들어오셨어? 아, 그리고 영상 봤니? 영상 본 사람들 손 들어봐라. 어떠니? 화질 괜찮아? 영상 올려주는 게 도움이 돼? 아니, 도움이 되면 계속 올리고, 도움이 되면 계속 올리고, 그냥 그래요? 막 이러면 그 귀찮은 과정을 뭘 또 해. 아, 이 새끼 엄청 이어로면 이 새끼야 나보고 계속 해라 이 얘기잖아. 알았다, 이 새끼야. 올려준다. 올려준다. 엄청까지 된다면야 올려줘야지. 그래. 열심히들 봐라. 알아서 쉬는 시간은 제껴서 봐라. 쉬는 시간 녹화 중지했다가 녹화 키고 막 이러면은 귀찮은 일이 일어나서 그냥 어차피 우리 애들만 볼 건데 어차피 수업 듣는 애들만 볼 거기 때문에 영상은 그냥 올릴게요. 영상으로 보는 게 화질 더 끝나주지. 그지? 영상으로 보는 게 화질 더 좋지.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속도랑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랑 가속도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속도라는 아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써 먹어야 되는지를 잠깐 얘기를 할게. 잠깐 얘기를 할게. 어떤 자동차가 있어, 얘들아. 라이언이 그려진 아주 조그만 자동차가 있어. 자, 요쪽이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앞으로 가요,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이게 방향이 앞이고 이게 방향이 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쓱 앞으로 가고 있어. 자, 잘 들어봐. 멈춰 있어, 처음에. 그럼 속도는 얼마겠어? 0이겠지, 당연히. 속도는 0이겠죠. 그럼 얘가 앞으로 쓱 간단 말이야. 스르륵 가면. 그지? 스르륵 가.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겠지. 속도가 커질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앞에 노가리가 딱 서 있어. 그러면 가다가 삥 쳐버려? 이 뒤지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쭉 가다가 노가리를 본 순간 뭘 밟어? 브레이크를 밟겠지. 그지?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얘가 스르르르르르 멈춰서 콩 칠 거야, 그지? 맞지?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노가리 앞에서 딱 멈추려면 이제 멈춘다 그러면 속도가 0 되는 거지. 속도가 0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빵빵 되는데 이 새끼가 안 비켜. 그럼 밀어버려? 아니지. 뒤로 가야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후진 기어를 밟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그러면 시간당 움직인 거리는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시간당 거리가 마이너스니까 음의 방향 쪽으로 가는 거니까 거리가 음의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잘 들어봐. 자동차가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치? 방향을 바꾸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 그러면 그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은 속도가 0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생기는 거야. 생각을 해봐.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확 바뀌어야 돼. 그치?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다 이렇게 뒤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방향을 바꾸는 딱 그 순간에 뭐가 0이 되는 거야?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그 속도가 0이 됐다가 음수로 바뀌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려면 뒤로 가다가 순간 멈춰서 다시 앞으로 가는 거지. 이해되니? 이해돼? 즉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올라가던 놈이 떨어지거나 오른쪽으로 가던 놈이 왼쪽으로 가거나 뭐 이랬을 때는 속도가 0 되는 포인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네들이 궁금한 게 있어. 방향을 바꾸면 속도가 0이잖아요. 그럼 속도가 0이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있단 말이야.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뒤로 속도가 0 되면 뚝 떨어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비행기는 속도가 0 되는 점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방향을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냐면 비행기가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야. 자동차처럼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게 아니고 멈췄다가 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크게 돌죠. 이렇게 크게 돌아. 크게 돈단 말이야. 공간상에서. 그러면 크게 돈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 방향이 플러스 이쪽 방향이 그러면 얘가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잘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직선 최단 거리로 가느냐 아니면 좀 돌아서 가느냐 이런 느낌이지. 근데 이 축을 기준으로 보면 이 축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는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의미를 내가 좀 부여해서 설명을 한다면요. 그래프적인 의미로 부여를 설명한다면 지금 얘가 비행기가 왕 해가지고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잘 들어봐봐. 이게 1초당 이만큼을 갈 수 있어. 얘가 1초에 이만큼을 갈 수 있어. 근데 이 비행기가 이렇게 가버리잖아? 그러면 1초에 똑같은 거리만큼 가니까 이만큼을 가는 거야, 이만큼을. 근데 실제로는 이게 공간상에서 본 거기 때문에 여기를 높이로 보고 이렇게 수직을 때려버리면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안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비행기가 갈 때보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비행기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선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속력 자체, 이 움직이는 빠르기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얘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점점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1초, 여기서부터 이만큼 1초, 여기서부터 이만큼 1초,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만큼 1초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1초에 움직인 거리를 이 축을 기준으로 보면 원래는 1초에 이만큼씩 움직이면 빠르기가 뭐 기준이다 하면은 얘는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만큼 움직인 거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이니까 요만큼밖에 안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당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짧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얘는 요 포인트를 지나는 순간, 요 포인트를 지나서 이렇게 방향을 트는 순간 얘는 시간당 더 이상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않는 딱 멈춰있는 순간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버리면 원래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쭉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순간 요 지점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 요 비행기 요 포인트를 지나서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틀어지는 순간이 음수로 바뀌는 순간 여기가 0,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는 실제로 그 빠르기는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야. 속도를 줄이는 작업을. 이해되나요? 요거 이해된 사람들 손.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비행기 문제가 나왔는데 비행기가 속도가 0 되는 포인트를 찾아라 그러면 이 새끼는 추락 지점을 찾더라고. 추락 지점 찾는 거 아닌가요? 속도가 0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순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기준축으로 보면, 기준축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정방향 축이라고 본다면 이걸 축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이 축을 기준으로 앞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뒤로 움직이지 않는 그 포인트. 그 포인트. 즉, 이 비행기 이렇게 턴했을 때 그 꼭지점이 되는 그 포인트. 그 포인트가 속도가 제로가 되는 순간 속도가 제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점인 거죠. 그래서 얘는 방향을 틀 때 이렇게 트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비행기가 틀 때는 이렇게 틀잖아. 그지? 이걸 롤링, 이걸 피치, 그 다음에 뭐 이거 또 뭐라 그러는데? 비행기 게임할 때 배웠었는데. 이게 뭐 어쨌든 롤 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돌 수 있게. 롤 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빠르게 바꿔서 속도가 0 되는 지점을 빠르게 찾는 거지. 그래가지고 속도가 0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지면이야. 여기가 지면이면 내가 여기서 로켓을 빵 쏠 거야. 그지? 로켓을 빵 쏠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니? 얘가 올라가겠지.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까지 가면은 더 이상 이제 추력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는 요 포인트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멈췄다 떨어지는 느낌인 거라고 지금.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정방향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시간당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다. 즉 방향이 바뀐다. 방향 체인지가 되는 그 포인트. 그 포인트는 속도가 0 되는 지점입니다. 속도가 0 되는 지점이에요. 방향이 바뀔 땐 무조건 속도가 0이 돼야 바뀔 수 있어. 그럼 속도가 0 되면 무조건 방향이 바뀌나요? 이건 또 아니지. 그건 또 아니지. 왜냐하면 속도가 0 됐을 때 반드시 방향이 바뀌냐? 이건 아니야. 왜? 상계 생각을 해봐. 여기 노구리가 떠 있어. 여기 서 있어. 내가 자동차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새끼 안 멈췄어. 그럼 속도가 0 됐을 거 아니야. 앞에서 멈췄으니까. 근데 내가 빵빵 되니까 노구리 비켰어. 그럼 내가 다시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방향이 안 바뀔 수도 있다고요. 즉 속도가 0이 되는 그 포인트, 속도가 0이 되는 그 포인트에서 방향을 바꿔서 뒤로 갈 건지 아니면 더 앞으로 더 갈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방향이 바뀌는 시간은 몇 초입니까? 방향이 바뀌는 곳은 어디입니까? 몇 미터 후에 방향이 바뀝니까? 등등등등을 물어볼 거야, 이제. 방향이 바뀐다라는 개념을 되게 많이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니네들이 잘못하는 건 뭐냐면 속도가 0 되는 점을 다 찾아. 속도가 0 되는 점을 다 찾아. 그러면 거기서 전부 다 방향 바뀝니다라고 얘기하는 미친 너구리 새끼들이 있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그래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에서 0 됐다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속도가 0 됐다 플러스로 바뀌거나 즉 속도가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속도가 음수면 뒤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방향이 속도가 양수면 정방향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그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즉 방향이 앞과 뒤, 위와 아래 이게 존재한다. 이해됐죠? 이해된 사람 이해됐어요? 이해된 사람들 이해됐어요? 한번 쳐봐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수학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센수학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봅니다. 자, 644번부터 천천히 한번 봅니다. 자,
여기부터는 그래프를 뭐 완벽히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죠. 속도 그래프와 거리 그래프와 뭐 가속도 그래프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필요한 그래프를 찾아서 그리면 됩니다. 필요한 그래프를. 아니면 뭐 필요한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뭐 간단하게 봅시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이니까 당연히 우방향과 좌방향이 있어요. 우방향,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인데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입니다. 이제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는 안 한다. 그치? 안 해도 될 것 같아. 요런 상식적인 얘기는요, 요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이해시킬게요. 우린 바보 아니니까. 자, 점 P의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즉,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에 플러스 4T입니다 라고 주었다고요. 그러면 니네들은 이렇게 위치식이나 위치, 거리, 좌표 등등 X의 식이 나오면, 그러니까 T에 관한, 시간에 관한, 이건 다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X는 위치, 거리, 뭐 이런 거죠. 자, 이랬을 때 바로 미분을 해줍니다. 자, 바로 미분을 해주면 3t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8t에 플러스 4입니다. 미분을 바로 해주고요. 속도식이에요.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식까지 6t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요거 3종 세트를 완전히 만들고 시작합니다. 저게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알겠니? 저게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저 세 식은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를 읽어서 해석만 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국어 문제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자, 문제 읽어. 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원점을 지난데, 그럼 원점은 거리가, 위치가 0이란 얘기죠. 그죠? 거리가, 위치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거리를 나타낸 식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속도만 구할 수 있는 식이고, 얘는 시간당 속도만 구할 수 있는 식이고, 얘는 시간당 위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거리가 0이야, 위치가 0이야 라고 하면 저 위식이지. 당연한 거 아니니? 저 위식이지. 맨 위식. 그럼 이거지. 그러면 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에 플러스 4t인데 얘가 0 되는 걸 빨리 찾아야죠. 그 몇 초일 때 0 되는지를. 몇 초일 때 0 되는지. 거리가 0 되는 거. 거리가 0 되는 거 찾아야지. 그럼 이제 t로 묶어버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4니까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t는 몇 초일 때랑 0초일 때랑 그 다음 t는 몇 초일 때 2초일 때 원점을 딱 지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시작할 때가 얘는 시작. 잠깐만. 얘는 시작이잖아, 시작. 그러니까 t가 0초일 때는 큰 의미를 두지 마. 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얘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얘기고 얘가 몇 초일 때 다시 0,0으로 온다는 얘기야. 2초일 때 0,0으로 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그 시간은 몇 초다? 2초다. 2초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순간의 속도, 즉 몇 초일 때 속도, 2초일 때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 쑤셔 넣으면 답 나와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난이도는 하라고. 난이도는 극하야. 뚝 떨어진다고 난이도는. 왜? 우리 미분 못하는 새끼 없을 것이고 미분을 한 다음에 얘가 거리고 얘가 속도고 얘가 가속도라는 거를 니네가 정확하게 인지만 하고 있으면 그냥 이거 구하는 거네? 여기다 넣고 저거 구하는 거네? 여기다 넣고 이거 구하는 거네?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하면 돼. 그치? 그럼 이제 2초일 때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2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답 내면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는 사람들 3 요거 이해되는 사람들 3 오, 됐나봐. 야, 우리 애들 이해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야, 이 영상 강의로 이렇게 매일 하니까 니네들이 약간씩 이해력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이해력은 좋아지는 것 같아. 얘들아, 수1보다 쉽지. 솔직히 말해봐. 야, 수1이 쉬운 사람 1, 수2가 쉬운 사람 2. 수1이 쉬운 사람 1, 수2가 쉬운 사람 2.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인데. 야, 갑자기 페이스북은 아니지. 거의 압도적이죠. 근데 뭐 여기서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수1이 쉬울 수도 있죠. 아니면 수1이고 수2고 뭔 상관이냐, 씨발 수학인데 쉬울 게 어딨냐, 뭐 이런 느낌이지, 그지?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수1이건 수2건 둘 다 수학인데, 그치? 그렇지. 야, 수학 잘하는 새끼가 그게 뭐 정상이냐? 진짜, 그지? 수학이 뭐 쉬워? 어디가 수학이 쉬워? 씨발, 수학 쉬운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치? 자, 난이도 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 풀게요. 자, 난이도 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 풉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간 T에서 위치를 각각 FT, GT라고 합니다. 이때 FT랑 GT를 뺐습니다. 자, 저거 나오면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FT에서 GT를 뺍니다. GT를 뺍니다. 그러면 FT랑 GT를 빼는 순간 우리는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는 식이었어? FT랑 GT랑 어떻습니다. 같습니다를 이렇게 푼 거야, 지금. 맞지? FT랑 GT랑 같습니다. 이렇게 푼 거라고. 그러니까 FT랑 GT랑 같습니다를 푼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FT랑 GT에 뭘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교점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교점 구하는 과정이다. 교점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FT-GT면요. FT-GT면 F라는 움직임이 있고 G라는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물체의 위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의 교점. 그러니까 얘는 교점식입니다. 교점식. 자,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내용에 몇 번 나오긴 했는데,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나온 적은 처음이지, 그지? 이렇게 대놓고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자, 일단 문제 이해시켜 볼게요. 자, FT-GT는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자, 이때 T는 1에서, 즉 1초일 때 두 점 PQ가 처음으로 만나고 교점이니까 얘 얼마 됩니다? 0 됩니다. 즉 FT의 위치와 GT의 위치가 만난다는 얘기는 두 개 빼버리면 0이라는 얘기죠. 두 위치가 똑같을 테니까. 맞죠? 그러니까 1초일 때 11111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2-9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 즉 A 더하기 B는 7이다. 자, 이 식 하나 주고 시작한 겁니다. 이 식 하나 주고 시작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 그때의 속도가 같대요. 속도가 같대. 그럼 속도는 그냥 바로 미분하시면 돼. 바로 미분하면 돼. 그럼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F 프라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리식이니까 이 위치식 한번 속도식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돼? 속도식 구하면 얘는 F 프라임 T 마이너스 G 프라임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빼기니까 둘 다 따로 미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는 요거 미분하면 6t 제곱에 마이너스 C발 t 플러스 A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초일 때 F와 G는 속도도 같아져야 돼요. F와 G는 속도도 같아져야 됩니다. 속도도. 맞죠? 속도도 같아져야 돼. 그럼 속도도 같아진다는 얘기는 여기다 1 집어넣고 얘다 1 집어넣으면 얘도 0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1일 때의 속도와 1일 때의 속도가 빼면 0 나와죠. 같아지니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6 C발 플러스 A는 0이다. 그러면 A는 얼마다? 12다. 바로 튀어나오죠. 그럼 A가 12니까 A가 10이면은 B는 얼마야? 5죠. B는 5다. 자, 이 두 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느냐예요. 이 두 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느냐. 진짜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데 그냥 저 FT-GT라고 함수에서 이렇게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그쵸?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해해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A 나왔고 B 나왔으니까 식을 완성하면 됩니다. A 나왔고 B 나왔으니까 식을 완성해 봅시다. 자, 완성해 볼게요. 12에 5죠. 자, A 12에 5입니다. 자, 그러면 자, FT-GT는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9T 제곱에 플러스 12T에 플러스 B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B랑 5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인수분해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인수분해 해버리면 얼마 나오니 이거? 얼마 넣으면 0 되니? 제발 한 방에 끝내주자. 14에 14. 그렇죠. 1 집어넣으면 0 되겠네요. 그죠? 1초일 때 0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인수정리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9에 12에 5. 자, 쪼리째법. 자, 1초, 2에 마7에 5에, 뭐야, 이거? 1 집어넣으면 0 안 되나? 1 집어넣으면 0 안 되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0 되나요? 18. 뭐 잘못 썼나?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9t 제곱에 AT 12t에 B5. 이거 아까 계산 맞았지? 1초 1초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10이 맞지? 12에 아이씨, 아까 저식 얼마였냐? 아이, 기억이 안 나. 씨. B가 마이너스 5야? 그렇지. B 마이너스 5랍니다. 쏘리. B 마이너스 5예요. 어쩐지 숫자가 이상하더라. 그지? 그러면 얘가 5에 5 떨어지면 0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t-1에 2t-7 2t 제곱에 마이너스 7t에 플러스 5는 0 이거든요. 한 번 더 인수분해 되겠죠,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 얘는 5, 1에 2, 1. 그지? 그러면 얘는 t가 1초일 때랑 t가 2분의 5초일 때랑 그 다음 t가 1초일 때 한 번 더 만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t가 1일 때랑 이렇게 되는데 t가 1일 때는 어차피 중근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2분의 5초일 때 다시 한번 만난다는 얘기죠. 맞죠? 2분의 5초일 때 다시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구하는 게 아니었네. 미안. 문제 잘못 봤네.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네. 에이씨. 어쨌든 뭐 계산해 놓은 거니까 냅둬. 자, 그러면 A는 얼마였어? A는 10이었지. 자, 이게 속도. 그럼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건지 속도가 0 되는 걸 찾았어야 돼. 미안. 내가 문제를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버리면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 그 다음 플러스 2니까 1, 2,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t가 1초일 때랑 t가 2초일 때죠. 그죠? t가 2초일 때입니다. 그럼 2초일 때, 즉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간은 2초야, 2초. 그럼 2초일 때 두 간격을 보고 싶은 거니까 지금 얘가 두 간격이지? FT 거리에서 GT 거리 뺀 거니까 간격이잖아. 얘가 사이 간격이죠. 그러니까 교점식인 거니까. 0 되면 교점식 찾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t에다 2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야? 8이 16에 마이너스 36에 플러스 24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40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 41. 그러면 거리는 얼마? 1 되겠네요. 1. 물론 마이너스 1이긴 한데 뭐가 더 앞에 있다는 얘기야? G가 더 앞에 있다는 얘기죠. G 거리가 F 거리보다 한 칸 더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빼면 음수가 나오긴 했는데 거리 물어보는 거니까 거리라고 하면 이 거리의 개념은 절대값입니다. 그렇죠? 거리는 음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의 개념은 절대값이라서 그래서 얘는 1, 한 칸. 거리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이해된 사람들 손? 요거 이해된 사람들 손? 영상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한 번 더 영상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물론 앞에도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봐야 되긴 하는데, 오늘 말이 조금 많이 나와서. 짜란. 자, 뭐 이제부터는 뭐 간단합니다. 진짜로 간단할 거예요. 유형별로 하나씩만 쭉쭉 풀고 가도 충분합니다. 자, 천천히 가봅시다. 자, 원점을 출발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간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위치식 나오면 바로 세트 나와야 됩니다. 세트. 자, 속도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가속도 12t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이 세 식이 바로 세트로 나와야 되고요. 세트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때 속도가 4인 순간의 점피. 속도가 얼마인 순간? 4. 그러면 속도식이 여기 있으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라는 속도가 얼마입니다. 4입니다. 라고 놓고 풀으란 얘기야. 그럼 넘기면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 2 마이너스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t가 얼마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t가 2일 때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거 집어넣고 푸는 새끼는 지금 없어야 된다. 알겠니? 요거 t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초란 얘기야. 진짜 수학사에 한 획을 그는 새끼지. 그치? 진짜. 아우. 자, 머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음수 나오는 거 안 돼요.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2초일 때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4 되는 딱 그 순간은 2초일 때예요. 2초일 때. 그때 가속도니까 이제 가속도에다가 2초를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고요. 어떠니? 이제 말만 알아들으면 저 식이 왜 나는지만 이해되면 할만하지 얘들아. 대답이 없네. 그냥 내가 뭐 치라고 얘기해야지 치는 거니 얘들아? 수동적인 새끼들. 수동적인 놈들. 엄밀히 말하면 미분은 저번 시간에 끝난 거예요. 미분은 저번 시간 끝난 거고 오늘은 활용이니까. 자, 문제 봅시다. 자, 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간 T에서 위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치예요, 위치. 자, 0에서 3초 사이의 점 P의 속력의 최대값입니다. 여기 문제에서 낚았네요. 여기는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속력. 얘는 양수, 음수 상관없이, 즉 플러스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어차피 다 속력은 같은 값으로 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라고 하면은 얘는 결국 절대값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 절대값 말하는 겁니다. 맞죠? 절대값 속도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 속도.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즉 절대값 속도 절대값 붙인 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뭐 간단하죠. 자, 미분하면 f't를 구하면 얘는 속도식이 나옵니다. 속도식 3t 제곱 마이너스 6t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그럼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속도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줍니다. 자, 이거 속도 그래프 그리면 얼마 나오니? 이거 속도 그래프 그리면 합자 얼마냐?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꼭지점은 1일 때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8이죠? 8? 8,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죠. 0일 때 0이니까
아, 0일 때 마이너스 5여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여기, 그럼 Y축은 요쯤 있는 걸로. 자, 여기가 마이너스 5죠. 자, 여기가 0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자, 이게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속력은 절대값 속도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얘를 양수로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음수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진짜 제발 T축 왼쪽 그리지 마라. 이게 T축인데, 시간 왼쪽을 뭐하러 그리냐고, 그지? 시간 왼쪽을 뭐하러 그려? 미친 거죠. 그러면 얘는 이거 절대값 씌운 거니까 얘가 그래프가 여기 5부터 출발해가지고 8까지 올라갔다가 띵띵띵 8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절대값, 이게 속력 그래프입니다. 이게 속력 그래프예요. 속력 그래프. 속력 그래프. 그러면 이제 0에서 3까지만 보라고 그랬으니까 0에서 3까지만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0일 때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5부터 출발할 거고 그 다음에 8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면 여기가 0초고요. 그 다음에 3초면 어디쯤 있겠니? 3초면. 3초면은 3 넣어봐라 얘들아. 3 넣으면 얼마니? 이거 t-1의 제곱이니까 3 넣으면 4, 4, 3, 12, 12-8이니까 얼마야? 4인가요? 4죠. 그러니까 4 어디쯤에서 여기서 끝나는 요쯤? 요쯤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가 4죠. 띠디딕 3초예요. 그러면 속력 그래프는 띠용 콕 찍고 뚝 떨어져서 4에서 멈추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요런 노란색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속력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속력의 최대값은 8이죠. 8. 속력의 최대값은 8이죠. 자, 알아들은 사람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았어요. 한 대 때리겠어요. 길게 치기 귀찮아서 대답 안 한 새끼들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잡아다가 그냥 7층 가서 정신교육 한번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뭐 욕을 하든 때리든 뭘 하든 하지. 야, 영상 강의가 이번 달 20일 정도까지 연장이 될 것 같아.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정도로는 알고 있어. 언제까지 될지는 장담 못 합니다. 영상 강의가 어디까지 연장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영상 강의가 멈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계속 하는 대로 5번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유형이 바뀝니다. 또 유형이 바뀌어서 자, 뭐 요건데 자, 갈게. 자, 잘 봐. 잘 봐.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간 T에서 위치가 나왔죠? 그럼 위치식 나오면 바로 3종 세트 바로 나와야 됩니다. 3종 세트. 자, V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6T 마이너스 12.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필요가 있든 없든 연습한다 생각하고 항상 써놓으세요. 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꿉니다. 자, 별표. 이 새끼 별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니? 되게 중요할 거라고 그랬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은 속도가 얼마가 돼서 0이 돼야 한다. 그치? 속도가 0이 돼야 한다.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위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두 점 A, B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빠르게 속도가 0 되는 포인트를 빠르게 찾아줘야죠. 속도가 0 되는 점. 그러면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는 제로니까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럼 13마마니까 t는 몇 초랑? 1초일 때랑 t는 3초일 때 2번 속도가 0 돼요.
두 번 속도가 0 된다고. 맞지? 두 번 속도가 0 돼요. 그러면 두 번 속도가 0 되면, 두 번 속도가 0 된다는 얘기는 A라는 지점은 얘는 시간이 1초일 때고요. B라는 위치는 3초일 때인 거야. 그지? 1초와 3초를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일 때 좌표와 B일 때 좌표를 빠르게 찾아야죠. 그러면 좌표 찾는 거는 위치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은 그 변수, 시간의 변수를 어디다 쑤셔놔야 되는지 정도는 국어인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상식적으로 국어 문제 해석하는 것처럼 이해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요런 얘기인 거야. 내가 구한 시간이 뭔가, 이 1초는 속도가 0 되는 지점, 얘도 속도가 0 되는 지점. 그런데 그 속도가 0 되는 지점에서 뭐가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운동방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여기가 1초고 여기가 3초거든. 그럼 이게 속도 그래프야, 얘들아.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속도 그래프가 1초, 3초면 얘는 속도가 지금 양수고 1초를 지나면서 속도가 음수로 떨어지잖아. 지금 여기가 x축이니까. 그럼 여긴 다시 양수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양수란 얘기는 앞으로 가고 있다, 멈췄다, 뒤로 간다는 얘기고, 그럼 뒤로 가다가 여기서 다시 멈췄다, 앞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1초 동안은 앞으로 가다가 1초에서 다시 몇 초까지는 3초까지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다가 3초일 때부터 앞으로 쭉 가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니? 그러니까 1초 동안 앞으로 갔다가 3초 될 때까지 2초가 되겠죠. 여기는 2초입니다. 여기는 1초니까. 1초 동안 앞으로 갔다가 2초 동안 뒤로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상황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고 두 값을 빼주면 됩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시면 되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두 사이의 간격이 나오겠죠. 거리입니다. 음수 나오면 안 돼요. 거리예요. 음수 나오면 안 됩니다. 거리예요. 그렇지? 아쉽다. 아쉽다, 얘들아. 오매 쉬운 거. 이게 무슨 유치원 보모 선생도 아니고 지금. 네, 점 사이의 거리예요. 맞아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데 x축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두 점 빼면 됩니다. 두 점 빼면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요즘 지원이가 아주 질문이 많아졌어. 좋아. 아주 좋아. 질문이 아주 많아졌어. 질문이 많다는 얘기는 잘 듣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질문이 많다는 얘기는 잘 듣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좋아. 자, 일단 숙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유형을 좀 뺄게. 숙제를 내야 되잖아. 그지? 숙제를 내야 되죠. 자,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브레이크. 그죠?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 얘가 이거다. 즉, 얘가 제동거리입니다. 얘가 제동거리. 그죠? 제동거리. 즉,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 브레이크를 딱 건 순간 움직인 거리. 그죠? 제동거리라고 하죠. 제동거리. 자, 이때 이 열차가 제동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정지할. 자, 그럼 V식 나와야죠. V식. 자, 얼마나요? 12-0.8t.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0.8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동을 건 후 정지한다. 멈춘다. 멈추면 속도가 얼마다? 속도 0이다. 단순한 얘기, 쌈박하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8t가 10이 나와야 되니까 8t가 12에 120이야. 그럼 t는 8분의 120이네? 그지 새끼. 얘는 4분의 60이고요. 2분의 30이고요. 15, 뭐야, 15초나.
15초네요. 그죠? 그러니까 15초 걸려요. 얘는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멈출 때까지 몇 초가 걸리냐면 15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찻길에서 놀지 말라는 얘기야. 기찻길에서 놀다가 기차가 니네를 봤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겠지. 그럼 15초 동안 움직여. 그럼 너는 이미 밟힌 거야. 그러니까 기찻길에서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15초 걸려요. 멈추는 데만. 멈추는데 15초 걸립니다. 자동차는 한 2초? 1초 반? 2초? 좋은 성능을 가진 애들은 빨리 멈추죠. 근데 뭐 진짜 좀 화물차나 뭐 이런 거는 진짜 3초 간다. 3초면 이미 늦어. 그러면 수락 밀고 가는 거야. 다 뒤지는 거죠. 그럼 15초 동안 간 거리니까 여기다 15 집어넣으면 답 나옵니다. 그죠? 여기다 15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자, 이해된 사람들 손. 이해된 사람들 손.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내가 못한 유형이 내가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서 모르면 못 푸는 유형이요. 17번까지입니다. 그쵸. 좋아요. 15번 유형까지 숙제로 내겠습니다. 15번 유형까지. 15번까지 숙제입니다. 15번 이후에 있는 유형은 내일 풀고 갈게요. 15번까지가 숙제입니다. 15번 유형. 숙제는 별로 없네요. 하지만 내일이니까 내일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야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풀어서 나한테 주는 게 좋겠지? 그리고 보고 안 들어온다고 얘기한 사람들 계속 안 들어와요. 영지, 최준서, 2명 숙제 검사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오늘 안 들어오면 나 엄마랑 통화할 거예요. 알겠니? 내가 어제 하루의 기회를 더 준 건데, 아니, 이틀을 준 거지, 목요일까지 포함해서. 이틀을 준 건데, 지금까지 보고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공부 상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푼 내용들을 전부 다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두 사람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싹 다 차례대로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는 걸 영상으로 찍어요.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 영상으로 찍어서. 알겠니? 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냅니다. 오늘까지 안 들어올 때는 내가 오늘 엄마랑 통화할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숙제 가지고 날 힘들게 하면 안 된다. 혼자 생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이게 진짜 말로 못한다. 니네 혼잣말 2시간 이상 해본 적 있어? 혼자서? 2시간 동안? 해봤어? 오늘 확통도 있어 난. 내일은 12시간 해야 돼. 내일은 12시간 혼자 생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 힘들게 하지 마라. 자, 좋습니다. 그러면 15번 유형까지 숙제니까 15번 유형까지 숙제니까 전부 다 15를 치고 퇴장하세요. 15라고 치고 퇴장. 15 치고 퇴장. 오케이? 그래. 숙제는 15번 유형까지입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